이제 김민석 총리는 어느 정도 주저앉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조 서울시장 여조에 왜 넣습니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자기네들끼리 서울시장 누가 나가는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성동구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리인데 구청장보다도 안 나오네? 네. 자꾸 이런 모양새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도 해외 같은데 이제 나가셔가지고 내가 한라인 개통했다 그랬는데 다음날 강훈식. 관세 때려버리고 관세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김민석 총리 과거에 김민석.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뭐 갔다 파병. 와가지고 파병 얘기 없었다 근데 다음날 군함 요청하고 하니까 얘는 내가 안 주저앉혀도 알아주지 않겠구나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말고는 안 남을 때까지 이런 주저앉히는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여론조사를 저는 직접 받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배추 도사님 더 잘 예, 아시지만 ARS를 돌리냐 아니면 사람 직접 면접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돈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직접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었고 이제 주로 김민석과 그러니까 김민석과 민주당 인사 그리고 김민석과 국민의힘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로 완전히 인해서 뭐 그 여론조사는 오염이 됐습니다. 김민석이 어느 정도인지 예. 알고 싶다 뭐 예, 이런 거네요. 그랬던 거예요. 여론조사 꽃에서? 예. 아니 팩트 실제로 검- 전화를 어. 받았어. 팩트 검토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따지고 보면은 네. 강훈식 주저앉기는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건 게 네. 가만히 따져 보니까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대전 충남 통합되면 거의 뭐 그 100% 나가는 거. 120% 강훈식 나가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도 별로 밀진 않아요.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시큰둥해. 이 무슨 뭐 네. 겸손인가 뭐 방송은 경공.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 어떻게 시점이 봐요? 중요하잖아요. 대전 충남 이 통합이 무산됐잖아요.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 통합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 무산된 이후에 지금 강훈식 실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통합이 돼서 거기 지사로 나가면 거기 떨어지든 되든 어차피 이제 다음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가 안 나가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강훈식 실장도 차기 행보에 대한 팔로우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될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도 좀 견제구를 날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수려하고 언변도 좋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방산수주도 하시고 석유도 갖고 오시고 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리베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역할을 부처를 넘나들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 성과 발표도 본인이 직접 해요. 보통 이 정도 성과는 대통령이 발표하거나 대변인의 홍보성이 발표해서 대통령에게 공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모든 게 똑같아. 뭐 잠수함도 그렇고 뭐 방산수출도 그렇고 강훈식 실장이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강훈식 실장이 발표를 해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1박 3일 UAE 순방을 다녀 본인이 갔다 오는데 비행기도 놓치고 뭐 폭격 소리도 나고 거의 전쟁터를 갔다 왔다는 거야 지금. 맞아요. 네. 그런 어떤 무용담까지 보도가 되도록 지금 언론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겠어? 그만큼 절실하게 강훈식 실장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뜰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조생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면 왜 이렇게 강훈식을 까는 거예요? 정청래 미는 거죠. 심플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 꽃 이런 것도 돌리고 김어준이 돈을 벌 욕심이 없다. 그 라이브 방송 때 수익화를 안 합니다. 대단한 결정이에요. 이거는 첨단 미디어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길게 보는 거지. 자기가 다음 대권을 정할 수 있다. 완전히 딴지 그룹이잖아요. 딴지 그룹이 그 빌딩 그 70억인가 80억에 매입했죠. 거기는 딱 이거야 돈.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다음에 킹메이커 딱 돼가지고 그럼 더 많이 벌 수 있거든. 수익화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라이브에 수익 안 한다고 그거를 뭔가 언론사의 정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투를 가시는 분들이.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임기 중보다 더 중요한 게 퇴임 이후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소 취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한 거고 특검 추천했을 때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냐 발끈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고 하지 않거나 이 공소 취소를 시키지 않으면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씨는 근데 영속적이잖아요. 권력이 영속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팩트곰탕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줄을 김어준이 지고 있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달려간 인스파이어 인천에서 엄청난 규모로 막 이 김어준 씨가 공연하고 할 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퇴임 이후까지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까지 이 여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 전 정권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결별하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죠. 팩트곰탕 잘 우려. 잘 훌륭해. 보여. 응? 흑백 여의도의 인재야.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우리 정진남 기대를 좀 해봅시다. 근데 왜 저한테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부담 주는 멘트로 시작을 하시는 아니 내가 문서 오늘 곰탕 분위기 좋아. 우리 정진남에 컨디션 대한 좋아요. 우리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내일 아니, 또 근데- 내일 또 BTS 공연이 있으니까 네. 닮았잖아. 아, 그러네. 이게 더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나 아니, 죽이는 아니, 거 아니야? BTS 외모로는 안 밀려. 외모로 안 아니 밀려. 여러분 아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종찬 아니, 소장님의 아니, 이 개인 의견이며 정국이 저는 닮았잖아. 여기에 일말도 정국이 동의하지 닮았기 때문에 않는다는, 정진남 아니야. 일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정국이 드립니다. 닮았잖아. 아, 저 동의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런 걸 저를 통해서 죽이시는군요. 아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젊은 새싹을 짓밟으시면 들어와서 재밌으십니까? 욕을 퍼부어 주시면 동접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팔아서 동접적으로 일단 아니 그래서 자, 사람 이야기를 더 해보면 예. 또 한 사람이 있어. 유시민 작가도 지켜냈어요. 이미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아니 당신 정몽준 캠프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뉴 이재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은 잠재적 배신자야. ABC. 근데 저는 이제 뭐 요새 뉴 이재명이라고 네이밍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없다라고 보지만 뭐 민주당의 구파 신파 갈등이라고 대충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세력이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유시민이라는 분 자체가 요즘에 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얘기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편향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편향적인 걸 본인이 감추지도 않아. 아, 자기는 편향되게 하겠대. 근데 나는 이제 뭐 민간 시민 농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이 김어준 씨라는 사람도 정청래라는 사람도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문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민주당 구파 그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당 이전 대선에서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그래서 밀어가지고 대통령을 본인들이 당선시켜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좀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 정서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뭐 했어요? 그 약간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그 운동권 서열 그 계급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고 과거에 도지사를 했고 시장을 했고 업적이 있고 해도 그 운동권 계급론에서 운동권이 아니고 저 어디 길바닥 돌아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골들 진군들한테 네가 지금 잠깐 그 잡고 있다고 감히 이빨을 들이대?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임기 1년 차에 가장 강한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저거 말이 되냐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해하려면 결국 이 운동권 계급 의식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계급 의식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육두품도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무시를 당하는 게 있다. 그게 싫으시겠죠. 김어준 혹은 뭐 민주당 선골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수단에 불과하다.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엄밀히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도 그 운동권 계급론에서는 육두품 정도예요. 선골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금 정진남 이야기는 친청과 친명의 대결은 육두품 대결이다. 아니죠. 육두품이랑 육두품에도 못 드는 사람의 대결인 거죠. 막 갑자기 이제 지금 막, SNS 한 방 맞겠구만.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연구소장. 근데 지금 원조 생태당 오늘 말이 많네. 저 근데 ABC 그룹으로 또 이제 나눴어요. 유시민 작가가 나눠가지고 자 그래서 이 가치로 결집한 층이 있고 A.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해관계로 결집한 층이 있고 이게 공부 많이 하시는 이게 분이 헷갈리는 사람 가치와 가치일까 이익일까 이제 좀 교집합 C 그룹이 있는데 참 쉬운 걸 어렵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항상 좀 꼬아가지고 그죠. 예, 뭔가 큰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뉴 이재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내색이 많은데 당사자들은 우리가 기회주의냐, 우리를 뭐 비취급하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저렇게 말한 것 매불쇼네요. 중에 자기는 그러면 A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B라는 게 이제 뉴 이재명을 지칭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요즘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우클릭을 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한 번 내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의를 지금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재명의 권력이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돌아설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유시민 작가가 역시 좌파의 핵심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급을 나눌 줄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네, 계급의식이라니까. 네, 급을 나누게 되면 이제 너와 나가 갈립니다. 우리와 너희가 갈리게 돼서 이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이제 공격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들을 앞으로 같이 갈 사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저렇게 또 어려운 가치관을 또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조생태탕은 강훈식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까면서 어떨 때는 또 전에 방송도 출연시켰다가 아니 유시민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유시민 금시초문인데 좋아하는 것 같아. 유시민이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매불쇼하고 지금 매불쇼. 뉴스공장이랑 지금 뭔가 전선이 미묘하지 않나요? 어떻게 달라요? 그럼 그 우리 원조생태탕은 채우기 싫어하겠네. 좀 그런 것 같아. 그 뭐야 꿈 나는 거 있잖아. 꿈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꿈 나는 거 뭐라고 그랬지? 그 밑에 뭐 잔바리들? 아니, 제가 봤을 때 매불쇼 제가 뭘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김호준 씨가 봤을 때는 매불쇼도 잔발이야. 잔발이다. 거기는 그냥 진짜 롱플레이이 아니라 쇼텀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장기 투자하는데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꼬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급 의식이 너무 뚝뚝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뭐 가치하고 이익이라고 따로 나눠놓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따지는 건 내 이익이 아니라 가치고 너네가 따지는 거는 가치가 아니라 이익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딱 네 글자 선민 의식, 네 글자 추가 계급 의식. 이게 그냥 뼛속까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노리고 있는 자리가 이해찬의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선점을 해서 이 판을 모두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그릇이 너무 작으시죠. 이해찬의 자리를 네, 노리고 네.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의 내분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이해찬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주는 분이 한 분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으니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름에 찬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범상치는 않아요. 아, 이름에, 강감찬, 강감찬, 이민찬, 그 다음에 배종찬. 네. 두 명이나 있네 이 자리에? 대종찬.